네, 안녕하세요. 사회입니다. 사회고요. 오늘은 그 큰 이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교과서는 어디냐면 101쪽에서 104쪽을 보고 2단원에서는 5차시예요. 5차시고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아봅시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뭐 삼심제 뭐 어떤 거 봤지? 삼심제, 뭐 격쟁, 뭐 신문고, 뭐 이런 거 봤죠. 이번 시간에는 인권이 침해된 사례. 근데 인권이 침해된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차별당했다 생각하면 그것이 다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래 보면은 사생활 침해나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일단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먹을래, 저 순대 먹을래 하다가 난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난 순대 먹을 거야 하고 싸우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겠지, 그치? 근데 내가 뭐 우리 반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인권 침해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얘 표정이 일단은 화가 났지, 그치? 표정이 일단 화가 났어. 내가 저 아이 몸무게 알려줄까? 그래서 이거 완전 왜냐면 비밀이잖아.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어때?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너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마. 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말하지 마. 왜냐면 넌 딱 봐도 싸가지가 없어 보여. 내가 마스크를 친절하게 그려줄게. 내가 표정이 약간 재수가 없거든. 슉. 그리고 내가 저 아이 몸무게 알려줄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권 침해야. 이 친구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넌 남자라서 안 돼. 우와, 남자라서 빼줬어. 근데 이런 경우는 종종 있지 않나, 그렇지? 약간 남자친구들만 여자친구들 노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친구의 수첩이니까 봐도 되겠지? 이건 정말 안 되는데. 넌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너 말하지 마. 안 돼, 안 돼. 야, 이거 악플이네. 희준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철수가 얘기했어요. 즐거워서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어떤 애가, 야, 이거 뭐야. 너 웃고 있는 얼굴 보니까 화가 난다. 누군데 너 나쁜 말을 하니? 알게 뭐야. 그래서 얘 딱 봐도 야, 약간, 나쁜 사람 같잖아. 그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이게 교실에 있으면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살펴보고 인권 침해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침해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가 내 키가 얼마인지 물었다. 말하기 싫었지만 알려줬다. 그랬더니 아랫동네에는 공기가 어떠하냐며 낄낄거렸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뭐 무기명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권을 침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어때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뭐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우 글씨 꼬라지 마라.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주변 사례를 보고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곳이 필요하답니다.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에 사용금지 띠가 돌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놀이터는 1년이 다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진이와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놀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놀 곳이 없다. 외모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대부분 잘 지내지만 짓궂은 친구들이 외모로 놀릴 때가 있어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놀리면 안 되겠죠. 선생님 그때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아요? 뭐 고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컬투 아저씨들 나오고 막 그때
약간 오드아이라고 알아요? 오드아이? 오드아이가 뭐냐면 오드도 이게 이 말도 안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눈동자가 두 개의 색깔이 다른 거야. 근데 하나는 막 파란색이거나 좀 되게 예쁜 색이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건 죄송한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잘 안 그러거든. 근데 막 거기서 나왔던 정말 선생님이 들었을 때도 기분 나빴던 말이 뭐 개눈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거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기 힘듭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민준이의 삼촌이 혼자서 수영장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집에서 수영장까지 순환버스를 타기 때문에 수영장 건물 입구까지는 잘 갈 수 있지만 건물 안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그 생활에서 편안하게 활동을 못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할머니인데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거든. 그런데 나같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택시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뭘 아무도 모르지. 택시비가 비싼데요. 맨날 어찌 타겠어. 그러니 아파도 꼭 참고 집에 있을 때가 많지. 그게 제일 힘들어. 이렇게 이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것도 뭐 인권이 침해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선생님하고 한번 그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짠! 일단은 선생님은 크롬 브라우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인연을 켜서 선생님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억 누르면서 딱 기억할게요. 기억 아니 이거 R인데 기억 오케이 이제 맞추면 되겠다.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한번 볼게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는 무엇이 있나? 일단 여기 보니까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는 줌밋을 좀 켜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컨트롤 2번이었던가? 컨트롤 2번 컨트롤 2번 하면 이렇게 오케이 자,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한번 살펴보기. 여기 보면 청각장애인 인권 사례 살펴보기가 있죠.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게 있는가? 요즘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 충청북도 교육청이다. 충청북도 교육청. 선생님이 충청북도 교육청에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 야, 이거는 뭐야. 지난해 렌트카 회사를 방문한 A씨는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했어요. 근데 좀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차별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 미숙 또는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 내용이 없나 봐. 선생님도 지금 나쁜 사람이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도 모르게 된 거 알게 됐어요. 한국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청각장애인 B씨는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런 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청각 장애인도 한국 영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막, 화면 해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대. 그럼 이제 고시기 해줘야지,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청각장애 2급의 C씨는
가사 사건으로 소송,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수어 통역을 요청했으나 수어 통역의 수화 이런 거 아닐까, 그죠? 법원이 가사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에게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CC에게 수어 통역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어요. 여러모로 불편한 일이 많겠다, 그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사 가사 소송 중에 이 수어 통역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도 몰랐던 거를 많이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있네요. 선생님 충청북도 교육청에 있는데 충북교육청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교육을 실현합니다. 이런 중요하죠. 인권교육 많이 하긴 해요. 학교에서는.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 인권 침해 같은 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난해에 장애인 인권 침해 주요 사례 살펴보기. 여기 보면은 2012년 작년이 아니네. 2013년 보고서니까 2012년에 있었던 내용인데 중증 장애인을 폭행을 했어. 아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일부 소속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어. 이거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어 능력 인증 시험 뇌변병 장애인은 배제.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한 재단법인 A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인권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어 인증 시험 시에 장애인 편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얘기네. 보면은 국어 인증 능력 시험과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 시험은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개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인권위의 단권 솔림은 보험 차별. 이게 지적 장애와 정신과양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거절하면 안 되는데, 그치?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금지법의 위반이다.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인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 인권을 침해한 사례도 한번 볼까요? 학생 인권 침해 사례. 학생 인권은 이런 거는 진짜 안 되지, 그치? 학생 인권이 어떤 게 있나? 이거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되게 조심스럽다,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인 A는 짝꿍 여학생인 A와 자리 다툼을 했어요. 근데 B가 담임 선생님께 갑자기 A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때렸다면서 일렀어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담임 선생님은 B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막 욕을 했나 보지? 욕을 하진 않았지만 막 심한 말을 하잖아.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소리를 쳤어요. 사실 A는 B를 때리지도 몸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B가 좀 잘못한 거지, 그치? 선생님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반 학생들과 선생님까지도 봤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B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A한테도 좀 물어보고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좀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령 A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사안 조치 결과 A는 때리지도 만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폭위 없이 종결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 발언으로 인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막 학교폭력 가해자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보지, 그치? 그리고 A의 부모님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서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에 요청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선생님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혹시나 그랬다면 반성해야 되겠네요.
학교 내에서 인권 침해 사례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건 여러분들 되게 쉽게 알 수 있겠죠. 뭐 왕따하기, 외모 가지고 놀리기, 공부 못한다고 비웃기. 근데 수업 방해 같은 것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 상황을 이유로 무시하기. 뭐 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 자녀. 그 우리 반은 없는데, 그러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외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건 정말 최악이죠, 최악. 그리고 선생님이 잘못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 봐요. 선생님이 잘못하는 경우 스마트폰 압수, 안 돌려주는 행위 이런 거. 과도한 두발 규정. 요즘에도 그러나? 선생님 어렸을 때는 머리 뭐 몇 센치로 잘라야 되고 막 머리 너무 기르면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막 머리 자르고 막 이랬거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소지품 검사. 이거 며칠 전에 우리 반 친구들이랑 얘기한 적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편애하기. CCTV의 과도한 설치.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되게 슬픈 일이 많네요. 근데 교사의 인권의 줄임말은 교권이거든요. 그래서 교권도 침해 사례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의 교권 침해.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어떤 얘기가 있나? 사례가 이런 것들이구나. 여기 보면은 학생에 의한 폭언, 폭행 등의 부당행위 피해 사례. 아유 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없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사례에서 떠들고 있는 학생에게 아유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왜 내 돈 내고 수업 받는데 와 나가라고 하냐며 교사를 향해 욕설과 함께 철자 의자를 집어 던져. 아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무고성이라는 건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억지로 하는 민원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A 학부모는 교사에게 욕설 및 폭언, 협박을 하면서 매일 수십 차례 지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반 학부모 의사소통 공간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하였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거 이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교과서로. 선생님은 한참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을 싫어했나 봐. 그래서 카톡 화면에 했다가 카톡 배경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나요? 혹시 아나? 거기다가 선생님의 못생긴 사진, 뭐 선생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못생긴 사진도 많이 있고 별로 그런 상관없는데 그거를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막 여기다가 욕설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물론 선생님은 그때 뭐 경찰에 고소하거나 뭐 교권위원회를 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선생님으로 하여금 인권이 심하게 침해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다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행동은 친구들이나 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